올해 6월 13일 선고 2024다. 요게 상고기각인데 사실은 상고기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기각이긴 하지만 뭔가 문제는 원심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이행 판결입니다. 판결이 받은 집행권원이 동시이행입니다. 그럼 동시이행 걸린 것을 못 받고 있을 때 동시이행 걸린 것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나도 집행을 너는 지금 받고 나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상환 이행이 돼야 되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이제 이쪽 반대 채무자가 너도 나한테 줄 거 안 줬으니까 네가 퍼펙트하게 나한테 집행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다. 너도 네 의무를 상환 이행해 줘야 되는 동시이행 해 줘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한테 집행이 들어왔느냐인데 상환 이행 판결 자체가 만약에 맞다면 무엇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지가 있는데 이쪽은 청구 이의 사유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이의 사유는 언뜻 보면 집행권원의 실체법적인 내용을 갖고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게 집행법에서의 소송인데 청구 이의 소송인데 이때는 이 상환 이행의 내용을 하지 않고 집행을 들어온 너는 이거 과연 네 지금 집행권원에서 내용 속에 너도 할 게 있었다고 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 이게 맞다면 이 판결대로 한다면 뭔가 그 상환이행한 내용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데 그 일단 이쪽에서는 지금 너 한 게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서 이걸 다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 집행의 단계가 집행 권한이 있고 집행문을 받아서 이제 집행 단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판결 절차 등을 통해서 권리가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든지 확정된 지급 명령이라든지 아까 또 나온 게 뭐 조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갖고 집행을 들어오는데 이 집행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게 집행문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절차 등의 권리 확정 절차와 지금 권리를 실현시키는 이 절차, 집행 절차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집행문입니다. 그 집행문에는 단순 집행문이 있고, 그러니까 원피고 채권자 채무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대로 단순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으면 승계 집행문,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뭔가 해줘야 될 게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상환 이행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집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성취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연결 고리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개시되는데 이 강제 집행을 개시할 때 따져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집행문 부여에서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상환 이행의 내용을 과연 했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상황 복잡한데 그게 다툼이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 있어서 변제했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네가 변제한 게 아니다. 공탁은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청구 이의소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는 1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 내지 이쪽에서 할 의무를 이행했느냐 부분에서 그 공탁까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무효이다라고 해서 너가 어떤 것을 할 만한 상환 이행적인 내용을 한 게 아니니까 해야 되는 걸 한 게 아니니까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라고 했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또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제 집행을 불허한 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주문의 사망에 아까 잠정 처분이 또 나옵니다. 항상 청구 이의소를 냈을 때 만약에 안 냈으면 잠정 처분, 즉 이 집행 정지를 걸지 않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청구 이의소를 내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을 갖다가 정지하려는 그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잠정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도 했었을 것입니다. 했는데 다시 이제 집행을 계속 할 수 있다. 즉 1심 판결은 집행을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항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 이의소니까 항소심에서 뒤집혀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니까 집행을 정지했던 그 잠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 아까는 인가가 있었고 여기 취소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집행을 불허하는 경우라면
잠정 처분이 있었다면 그걸 인가를 해줍니다. 불허하니까 이제 근데 이쪽에 있어서 불허를 한다면 이제 집행을 못 하는 것이니까 잠정 처분 건 것을 인가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집행을 불허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불허한다는 것을 전제로 잠정 처분을 걸었던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려니까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해줬던 것을 취소시키는 주문 사망이 들어갑니다. 청구 이의소. 그 메커니즘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한번 그런 메커니즘 나왔고 여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취소한다든지 인가한다든지가 이게 따라 붙습니다. 불허했던 것을 취소시키니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주문 사망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이 판결 이전에 아마 집행정지를 잠정 처분을 걸었다는 전제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가집행이 또 붙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시키는 것을 가집행을 겁니다. 아직 이거 또 다툴 수가, 청구 이의 소송이니까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상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면 이 부분 밑에서 볼드테 보시죠. 요거는 청구 이의소로 할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집행문 부여받고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개시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불만이 있을 때 실체법적인 것 갖고는 청구 이의 소송을 냅니다. 근데 이 상환 이행 의무를 안 한 것은 그 자체 판결의 내용은 잘못 있는 건 아니고 위법한 게 아니고 뭐 잘못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를 안 했을 뿐입니까? 이 사람이 판결 내용대로 자기는 해줄 거 해줘야 되는데 해줄 거 안 해주고 집행을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가 어디서 체크돼야 되냐면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에서 집행 개시의 요건에서 체크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세대 분이라면 그 시험 문제 무진장 많이 납니다. 선이행 판결은 어디서 그걸 체크하는지, 상환이행 판결은 어디서 체크하는지 대단히 변호사 시험에서는 많이 다룹니다. 이거는 상환이행 판결이니까 어디서 한다. 그 다음에 선이행 판결은 어디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데 선이행은 먼저 해줘야 되니까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따져봅니다. 근데 동시이행은 이제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에서 따져봅니다. 다시 보세요. 집행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개시에 들어갑니다. 상환이행은 어디서 따져보느냐? 너 해줄 거 해줘야 된다는 건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에서 따져봅니다. 그런데 선이행은 먼저 해줘야 되죠. 근저당 설정권 말소 같은 것은 자기가 채무를 다 갚아야 말소 받을 수 있는데 다 갚았다는 것이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갚았다는 것을 어디서 체크합니까? 여기 집행문 부여에서 있어서 체킹을 하면서 한다라는데 요거는 상환이행 판결이니까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에서 충족했느냐를 따져보는데 이 소송을 지금 잘못 낸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집행 개시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가 불복을 하면서 뭔가 따졌어야 되는데 청구 이의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청구 이의 소송으로 들어갔으니까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 이의 소송에서 심리될 상황은 아니다. 48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만 원심이 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타당함으로 판결에 의법한 영향을 미치는 의법이 없으니까 그냥 상고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 가지 해설을 했습니다. 잠정 처분이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잠정 처분의 그 51면 보세요. 이거 복잡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위에 박스 보세요. 불허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집행을 계속 갈 것을 막고 싶어서 집행정지 잠정 처분을 걸었는데 결국은 원고가 나중에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청구 이의가 있어서 불허된다고 칩시다. 불허.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되니까 이미 내린 명령을 인가하는 요 주문이 나옵니다. 2번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2번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번 케이스는 원래 잠정 처분이 들어갔는데 뒤집혔잖아요. 뒤집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박스에는 두 번째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생소하신데 이 잠정 처분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집행법은
저는 이제 채무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거니까 판결자 등에서 기본이 났으니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채무자 측은 뭔가 태클을 걸고 싶을 겁니다. 순수히 그거 안 받아들이고 계속 뭔가 문제 삼고 싶은데 그럼에도 기본적인 맥락은 진행된다. 이런 맥락을 갖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다. 이미 승부는 확정된 승부는 판결자 등에서 뭔가 충분히 싸우고 내려진 결론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책 잡지 마라. 그렇지만 여러 가지 채무자 입장에서 뭔가 불복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뭐 이의라든지 뭐 지금 청구 이의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구 이의소가 문제가 됐을 때 다만 청구 이의소를 걸더라도 집행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잠정처분의 집행정지제도가 있어서 그걸 걸어서 막아내면서 하는데 청구 이의소송의 결론에 따라서 이 집행정지 걸었던 것을 취소시켜야 되는지 인가할 건지가 주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의 52의 마의 이거하고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52의 마는 그 집행권은 속의 동시이행이 아니라 집행권은 단순 이행이었는데 그 단순 이행한 판결문에 대칭돼서 뭔가 이쪽에서 동시이행해 줄 의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판결문 속에 들어가서 상환이행이 있는 게 아니고 판결문 자체는 단순 이행인데 집행권은 단순 이행인데 이게 뭔가가 걸려 있습니다. 요걸 해줘야 너가 받을 수 있다. 판결문 속이 아니라 별개의 판결문이 있어서 이게 상환 동시이행이 돼야 될 어떤 성격의 자기 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하고 나서 너가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질 때는 이때는 청구 이의소송입니다. 자,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2013년 요 52면의 판례는 이 집행권은 속에 상환이행 판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상환이행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단순 이행인데 이 단순 이행에 대해서 뭔가 연결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채권자 원고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어떤 게 있는데 이걸 안 했다라고 따질 때는 청구 이의소송을 낼 수 있다. 그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3년의 판결입니다.